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3.16% 하락한 94,9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HLB 찌라시가 돌았죠. 옵티머스 건 찌라시가 돌았는데요. 옵티머스 찌라시 건 그리고 NDA 지연 기사에 대해서 한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드릴 건데요. LB랑 L생이랑 일단 비슷해 보이고요. 메디포럼 제약이랑 넥사이언스가 일단 비슷해 보입니다. 차이가 뭐가 있냐면 LB, L생은 이렇게 수급을 재정비해주는 구간에 있잖아요. 수급 재정비해주는 구간에 하방 경직을 확실히 보여줬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오늘 뭐 안 좋은 찌라시가 나오면서 밑으로 좀 더 내렸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저가 매수세가 확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뭐 만약이라도 내일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5일선까지 여기 98,000원 정도까지 다시 올린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1차 하방이 경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지지 라인이 구축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정도의 저가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면 재차 하방도 좀 더 열어놔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LB랑 L생이랑 비슷한 수급 모습이에요. L생도 오늘 하방 경직이, 그러니까 수급 재정비해 주는 구간에 하방 경직을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단단한 지지를 확실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저가 매수가 확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일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면 여기 26,000원 정도 라인에서 지지가 확실히 형성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면 다시 하방까지 여기 23,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구간으로 현재는 보여집니다. 이와 반대로 메디포럼 제약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얘는 여기를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지금 오늘까지 세 번째 지금 시도를 했거든요. 메디포럼 제약 같은 경우, 물론 넥사도 비슷합니다. 근데 메디포럼 제약은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주총이 예정돼 있죠. 그래서 사명 변경까지 예정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력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메디포럼 측에서도 지분을 줄이고 있는 입장이어서 좀 기대가 되는데, 여기 확실하게 거래가 수반되면서 여기 21,000원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는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넥사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넥사도 여기를 일단 뚫어줘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메디포럼 제약이랑 좀 비슷한 수급 요건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넥사 요 당시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때 수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때도 확실히 뚫고 나서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글쎄 이렇게 될지는 지금 현재 좀 더 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좀 의심이 되는 게, 만약이라도 메디포럼 제약이랑 넥사가 가려면 LB 관련주 4명이 다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주축인 LB랑 L생이 가줘야 되는데, LB, L생의 상승 없이 메디포럼이나 넥사가 갈 수 있을지는 좀 약간 의심이 되는 구간이고요. HLB 파워는 크게 보시면 LB 쪽이랑 좀 가까운데, LB랑 메디포럼 제약의 딱 중간치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적 분석만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LB 관련주들 차트상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잠시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사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뭐 크게 보시면 이미 미국 시장이 오를 만큼 올라서 아마도 오늘 이제 열리는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서 뭐 장중에 보시면 나스닥 선물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움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찌됐든 크게 보시면 시장은 양호한 것 같고요. 지수보다는 종목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시장에 주도주는 탄생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탄생이 좀 더 중요한 구간이지 않나 싶고,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LB에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옵티머스 관련된 걸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NDA 지연 기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옵티머스 건은 우리가 지난번에 심도 있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옵티머스 건은 소송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손실액은 진 회장이 일단 자기 사죄를 출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는 막았다. 단 이게 정치권이랑 연관이 없으면 아마 큰 이슈 없이 잘 해결될 것이다.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결론을 냈죠. 잠시 예전 사건을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되는 게,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우리가 판매한 펀드는 애초에 공공기관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LB 입장에서는 가입 당시 너네는 국공채 펀드 그리고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낸 불안전 판매다라고 여기 하이투자증권이랑 LB랑은 좀 대립된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LB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요건이 갖춰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는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LB는 펀드 가입 신청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너네가
옵티머스에 돈을 보냈다. 이거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집합 투자 기구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투자자도 갖추지 못했고 금액도 안 미쳤는데 미리 옵티머스에 송금을 했으니 너네 하이투자증권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너네가 옵티머스랑 미리 사전 교감을 했다면 이건 불안전 판매가 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L생에 투자한 거는 크리에이트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LB가 투자한 게 크리에이트 펀드가 아닌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를 했다고 이건 선택력이 좀 떨어지지 않니? 라는 게 옵티머스와 관련된 내용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건 소송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이미 진 회장 자기 사재를 출연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정치권이랑 연관이 없었어야 되는데 오늘 정치권에서 이런 찌라시가 나왔죠. 최근 보면은 옵티머스 사건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정관계 로비설이 있어요. 청와대 쪽이랑 로비가 있다. 두 번째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핫한 이슈인데요. 오늘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진양곤 회장이 옵티머스 펀드와 연관성에 대해 회사는 펀드의 피해자로 나는 개인적인 자격으로도 옵티머스 임직원 관계자 인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 강의에 밝혔는데요. 오늘 옵티머스 관련 명단에 진 회장이 포함됐다는 루머가 있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주가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일단 법무법인을 통해서 펀드 판매사인 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요. 아울러 저는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될 모든 금전적 손실에 대해 최고 경영자로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속칭 찌라시를 작성해서 유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옵티머스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살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대신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옵티머스 펀드의 피해자입니다. 대표 자격으로 또는 개인 자격으로도 옵티머스 측 임직원 관계자들과 단 한 번의 미팅을 해본 적이 없다. 심지어 인사조차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나온 찌라시 옵티머스와 진 회장이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찌라시를 차단했다는데 오늘 이 기사는 의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찌라시가 나와서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찌라시 생산 및 유포에 대해 즉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혀서 오늘 미리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너네 리보세라님 약 가짜야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공격은 없죠. 이런 태클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학회에서 우리 신약 효능이 연거푸 입증되자 신약에 대한 악성 루머는 더 이상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다른 악성 루머로 우리를 좀 괴롭히고 있는데 그 일종의 오늘은 옵티머스 관련된 걸로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오늘 주식은 떨어졌다만 일단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발표를 했네요. 주가로만 놓고 보면은 내일 저가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면 여기 98,000원 라인을 일단 지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LB랑 일생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NDA 지연 기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DA 지연 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화요일 진 회장이 IR을 발표를 했습니다. 꽃이 피면 알겠다라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이미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3차례 이상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엔 제가 진 회장 동영상까지 동원을 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좀 많이 해드려서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사실 아직도 이슈가 있죠. 오늘 저기 옵티머스 찌라시 건 그리고 NDA 지연 건에서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아무래도 좀 찜찜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죠. 주식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IR에 관한 뉴스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이 IR을 보시면 이게 단독 IR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기업을 초대를 해서 환경에서 주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LB 입장에서만 보면 단독 IR도 아니고 매년 이런 행사가 한두 차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대표 주자를 모아놓고 이 회사의 성장 전략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태여 공격적으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 같은 경우는 기전에 대해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냥 큰 비전만 제시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시장의 요구치는 첫 번째 아필리아 유럽 한마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뮤노믹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NDA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망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구태여 회사 단독 IR도 아니고 회사 비전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언급
언급을 안 해도 이상하지는 않았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뭐 진회장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함축적인 의미로 우리 회사의 비전을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함축적인 의미를 표현을 했고, 나름 진회장 입장에서도 자신감의 표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크게 보시면 뭐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찜찜한 게 여기 기사에 대한 거죠. 정확히는 HLB 관계자 또한 당초 목표였던 연내 신청보다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말에 지금 투자 심리가 좀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뉴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여기 회사 관계자라는 표현이잖아요. 정확히 보면 HLB 관계자, 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인터뷰죠. 인터뷰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거는 회사 대표이사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를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땡땡땡 대표이사 내지는 전 땡땡 HLB 사장 내지는 안 땡땡 HLB 부사장 내지는 엘레바 대표이사 알땡땡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표현을 한다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내지는 회사 최고 의사결정 기구죠. 의사에 참석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일반적으로 고위 관계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좀 범위를 상당히 넓게 HLB 관계자라고 썼어요. 그래서 너무 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HLB 관계자라는 말은 막말로 주주들도 HLB 관계자 아닐까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 역시 HLB 방송만 지금 1년을 넘게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나온 뉴스를 보시면 HLB 유튜버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저 역시 HLB 관계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HLB 관계자가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데 일단 신뢰도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래된 주주분들이시면 좀 아실 텐데 HLB 기사를 좀 자주 쓰는 기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경제 배땡땡 기자랑 남자 기자죠. 그다음에 양땡땡 여자 기자가 있고 또 MTN의 김땡땡 기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만약 회사 관계자가,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IR 한 날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홍보팀이라고 어느 정도 추측만 되는 거예요. 추측만 되는데 만약에 홍보팀이 이런 소스를 제공을 했다면 좀 친분 있는,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HLB 기사를 많이 다뤘던 기자한테 이런 소스를 주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기자한테, HLB 기사를 많이 쓰는, HLB에 대해서 많이 아는 기자한테 주지, 글쎄 거의 저는 처음 본 기자가 이걸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만약에 관계자가 줬다면 잘 모르는 기자한테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진 회장도 IR에서 NDA 신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회사 대표도 상당히 신중해하고 회사 주요 사항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가 이렇게 쉽게 기자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회사의 비전이 달린 거고, 현재 지금 LB는 모든 사활을 NDA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표이사도 쉽사리 IR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을 HLB 관계자, 만약에 직원이었다면 직원이 기자한테 이렇게 쉽게 하물며 그것도 친한 기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했을까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된 주주분들이면 다 아실 텐데 HLB는 주주들의 관심이 많아요. 플러스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기자가 하나 뭐 잘못 쓴다면 우리 주주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정 기사가 올라와요. 여러 차례 그랬어요. HLB는. 그래서 수정 기사에서도 만약에 HLB 관계자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건 확실히 인터뷰를 한 거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기사는 보시면 이 다음에 수정 기사가 올라온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수정 기사가 올라왔다면, 그리고 수정 기사에서 다시 HLB 관계자라는 말이 있다면 확실히 인터뷰를 했구나 라는 거를 추론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NDA 지연 가능성에 대한 기사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약 IR을 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내용 말고는 다른 회사에서 쓴 내용은 없어요. 이 회사에서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왜일까요? 다른 신문사에서는 인터뷰를 안 했기 때문에 기사를 못 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 기사, 그러니까 HLB 관계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라는 거를 토대로 다시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하물며 LB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높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면 또 다른 기사가 나와요. 모 매체 HLB는 모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뭐 NDA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암시를 했더라라는 뉴스가 나왔겠죠. 근데 현재는 보시면 이 기사 말고는 다른 매체에서는 NDA 지원 기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약간 신뢰도가 좀 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기사를 쓰신 기자님이시나 아니면 이 회사의 신문사 측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면,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LB 관계자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넓다. 두 번째, 회사 대표도 쉽사리 말하지 못하는 NDA에 대해서 만약에 회사 직원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 세 번째, 수정 기사가 나오지 않았더라. 그리고 네 번째, 다른 매체에서는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았더라라는 이런 의심에 대해서 신뢰도가 약간 낮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회사 측이나 신문사나 아니면 기자님이 보시고 만약 이게 정당하지 못하다, 난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정정 방송을 할 테니까, 만약에도 제 얘기가 틀렸다면 댓글이나 아니면 여기 소개해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만약에 틀렸다면 다시 정정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여기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데, 왜 이 신뢰도가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불안해하면서 NDA가 다시 한번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왜 저 기사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름 아니게 이게 사실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요. 627이라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때도 사실 살펴보시면 627 이전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름 주가가 되게 잘 나갔어요. 괜찮았어요. 뭐 나름 10만원 넘게 13만원까지 있다가 뭐 6만원까지 빠졌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627 사태를 맞았죠. 그래서 부담감이, 이게 뭐 7, 8만원 하던 게 갑자기 2만원까지 떨어지니까, 이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주주들은 불안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당시 때만 해도 보면은 주가는 뭐 어느 정도 괜찮은, 627 사태 이전만 해도, 탑라인 발표하기 전만 해도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이 당시만 해도 임상 3상 결과가 좋을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뭐 지금 주가도 뭐 어느 정도 등락폭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NDA 신청은 벌써 이미 2차례나 연기가 됐기 때문에 올 연말 이내에 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주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627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당시 때도 임상 상장 결과가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고, 현재도 NDA가 올해 안에 무난하게 신청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이라도 이 당시 때처럼 또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 때문에 사실 이 기사에 찝찝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는 회사 관계자예요. 회사 관계자가 이미 오랫동안, 원래는 작년 말에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3월, 4월에 하기로 했었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말로 연기된 상태인데, 이번은 회사가 신뢰를 꼭 지켜서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할 차례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주주들은 신문 광고까지 게재를 하면서 HLB 그리고 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에서도 꼭 부응해줘서 우리 주주들의 신뢰를 더욱 쌓아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더 좋은, 그리고 내일은 저가 매수의 유입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